충남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사과 문법 추가 영상입니다. 수업 때 우리가 이미 다 수업을 끝낸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혹시나 조금 부족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와 설명을 조금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으세요. 물론 뭐 선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이거를 잘 알고 이해를 하고 학교 시험 성적까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선물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꼭 바랍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를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였었죠. 관계대명사란 문장을 두 개를 이어준다. 물론 세 개까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두 개를 이어준다라는 부분에서 접속사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접속사와는 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문장을 두 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두 문장이 있고 그 두 문장 속에서 중복이 되는 단어를 하나로 결합해가지고 이어주는 거였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I like people 이라는 문장 하나와 people keep their promises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을 이어갖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접속사적 개념으로 본다면 I like people and 이게 people이니까 사람이 되겠죠. They keep their promises. 자, 이렇게 이어준다면 할 말 없죠. 맞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줄여보자 하는 건데 이 기본적인 접속사와 뒤에 나올 이 they라고 하는 people과 중복되고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빼버리는 겁니다. 빼고 and they를 관계대명사인 who로 만들어주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속사적 개념도 있지만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을 빼버리는 거. 이렇게 빼고 접속사와 그 뺀 문장을 다 떼버리고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합쳐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이미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이걸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좀 없애고 He has a fan. 이게 기본 문장이 되겠죠. fan, 선풍기 말하는 겁니다. He has a fan. 자, 그는 선풍기를 가지고 있다. 관계대명사가 여기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앞에 있는 이 fan이 뒷문장 어딘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진 거라 볼 수 있겠죠. 자, 빠진 위치 확인 어떻게 하느냐?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고 그 뒤로 이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딱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doesn't make noise. 주어가 없습니다. 즉 주어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fan을 우리가 it으로 생각하고 it doesn't make noise 이렇게 적고 보면 여기에 doesn't 즉 3인칭 단수 형태일 때 do가 아니라 does를 적는 그 이유까지도 밝혀지는 거죠. 왜? 원래 이 doesn't의 주어가 바로 fan을 지칭하고 있는 it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다시 합쳐보게 되는 He has a fan which doesn't make noise라고 하는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보게 되면 fan하고 it이 서로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 문장에 있는 fan을 기준으로 삽입될 문장 속 중복될 단어를 빼버립니다. 빼고 fan과 결합시켜주는 거죠. 무엇으로? 관계대명사로. 자, 위에 people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who로 해줬죠.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which를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오게 될 이 이거 doesn't make noise 이 부분을 여기로 갖다 붙여주는 거죠. 아이고 뭐라 다시 적어볼게요. 아니다 이렇게 아이고 뭐 이상하게 옮겨지고 있어. 최첨단 기술을 잘 쓸 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냥 적는 게 좋겠습니다. which 다음에 doesn't make noise가 그대로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적히기 귀찮네요. 이렇게 하면은 원래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묶여져 있던 이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장은 학생들이 수업 때 종종 틀리기도 했고 약간 헷갈려 하기도 했던 그 부분인데 헷갈리는 이유가
위에 1번하고 2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되는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붙었죠. 하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끝나기도 전에 주어만 등장했는데 관계대명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힘들 수 있는 거죠. 왜 힘드냐? 이 관계대명사가 어디까지인지 이거 잘 모르면은 That has black fur is my pet 이렇게 다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의 팁. 문장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사 또한 두 개가 있겠죠. 자, 여기 동사 하나 나왔습니다. 1번 동사. 그럼 어딘가에 2번 동사가 있겠단 말인 거죠.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 있겠죠. 자, 이 앞까지가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묶어주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다. 즉, 불완전한 문장이다.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이 불완전한 이유는 has black fur. 가지고 있다. 블랙 털을.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다. 누가? 그 누가에 해당하는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될 주어가 없었던 거죠. 자, 그 주어를 대신하고 있는 게 the cat이라는 것은 당연히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단어인 것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the cat. 여기 이 삽입될 문장을 뒤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is my pet을 먼저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되는 문장이 The cat is my pet이란 걸 알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the pet이 되겠죠? the cat.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삽입되었던 이 부분을 갖다 붙이면은 관계대명사로서 의도했던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역추론으로 가봅니다. the cat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the cat을 삽입될 문장 속 the cat을 빼고 기준 문장 속 the cat을 합치는 겁니다. 무엇으로? 관계대명사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적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the cat이 삽입될 문장에서 the cat이 빠진 나머지 부분만 여기에 따라 갖다 붙습니다. as black fur. 이렇게까지 적어주고 나면, 자, 남아있던 여기 이 부분을 뒤에다가 적어주면은, 자, 처음에 적혀있던 문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사람일 때는 who, 사람이 아닐 때는 which를 적는데, 이 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that이라고 부릅니다. that. 자, 그러니까 that은 who일 때도 that이 가능하고, which일 때도 that이 가능합니다. 다만 that만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사람과 사람이 아닌, 즉 뭐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에는 who나 which로 쓸 수 없고 오로지 that만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 시험 문제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 못하겠다 싶으면 내가 지금 적어준 이 부분을 이 페이퍼에다가 적어주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관계대명사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끝이 난 거고요. 실전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가 다음 문장을 해석을 하고 두 문장으로 나누어 써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자, 해석하는 거는 쉽겠죠. This is a dog. 이것은 개이다. 그리고 그 개가 can guide the blind. 여기서 말하는 the blind는 풀어 쓰게 되면은 blind people이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였습니다. 맹인들. 자, 이 개는 맹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개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쉽게 해석하려면은 우리가 아까 1번 예문에서 봤던 and they 적었었죠. and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and it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석할 때 쉽게 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지게 이 관계대명사를 잘 살려서 해석하려면은 수직하고 있는 문장을 먼저 한 다음에 도구로 이어지는 거와 조금 더 정석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고급진 해석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개는 맹인들을 안내할 수 있는 개이다. 이렇게요. 자, 아무튼 해석을 했고 두 문장으로 쪼개보게 된다면, 자, 첫 번째 문장은 기준 문장 그대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삽입될 문장 속에서는 can guide the blind,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그 주어를 대신할 도그가 나오겠죠. 관계대명사에 묶여있는 이 선행사 the dog. The dog can guide the blind.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I saw a man. 나는 한 남성을 보았다. And he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는 looked like my father. 우리 아버지처럼 보였다. 좀 더 고급진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보이는 한 남성을 봤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장으로 I saw a man. 기준 문장이 나왔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뒷문장의 주어였겠죠. 그래서 he라고 합시다. He looked like 뭐뭐처럼 보였다. 누구처럼? My father. 아빠. 그 다음 3번 People who always complain don't have many friends. 자, 이게 약간 난이도 별 5개 중에서 1, 2번이 별 2개 정도였다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별 3개쯤 될 수 있겠죠. 절대 별 4개, 5개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 별 3개인 이유는 기준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 기준 문장의 동사 people이라고 하는 이 기준 문장의 주어의 동사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 이게 관건이었었죠. 하지만 팁은 알려줬습니다. 동사 2개 중에서 두 번째 거, 첫 번째 동사는 complain이라고 하는 불평하다라는 말인 거고, 두 번째는 don't have,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장, 동사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사람들은 don't have, 갖고 있지 않다. many, 친구를.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여기 이제 이 사이에 있던 겁니다. 선행사 people, 그게 삽입될 문장의 주어였겠죠. People always, 항상 complain, 불만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 번 더 역추론 해보게 되면 people의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 사이에 who가 들어왔던 거고요. 나머지 문장들이 여기로 끼어들다 보니까 don't have many 친구는 이렇게 뒤로 밀려났던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였었죠. 그 다음 4번 3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don't have many friends, 친구가 많지 않다, 이런 말이었던 겁니다. 4번 Do you know any coffee shop? 당신은 커피숍을 아십니까? any, 그 어떠한 커피숍이라도 아무거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사항 없이 커피숍을 아십니까? 근데 아무거나 제한사항이 없는데 이제 이 관계대명사로 인하여 뭔가 제한이 걸리고 있는 거죠. is open 24 hours. 24시간 개방하고 있는 커피숍, 아무거나 알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거는 좀 쉽습니다. 왜냐? 기준 문장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기준 문장 Do you know any coffee shop? 그런 다음에 선행사 커피숍을 살려가지고 It is open 24 hours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역추론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합쳐보는 과정 거쳐보세요. 5번 anyone, 아까 말했다시피 any는 특정한 제한사항이 없이 아무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무나에 대한 상황 설명을 관계대명사가 주고 있는 거죠. Love climbing mountain. 자, 등산하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등산하기를 좋아한다면 그 어느 누구나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anyone이라는 것은. 등산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can join our club, 우리의 동호회에 들 수가 있다, 우리의 클럽에 들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별 3개짜리죠. 왜? 기준 문장에 주어가 나와 있고 바로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난이도 별 1개로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러니까 anyone can join이 되겠죠. our club.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또 이제 그 anyone loves, 사랑한다, 뭐를? 등산을. 이렇게 또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영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형, 즉 그 단어의 형태라든지 그런 또 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멋진 정원을 가진 집을 살 것이다. 영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즉 동사가 되겠죠.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는 놈이었는지 아니면 보어를 가지는 놈이었는지를 판별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어, 목적어. 야,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라면은 수업 2회당 한 번씩 꼭 듣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알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그때마다 까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행여나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한 번 더 알려줍니다. 보어는 상태나 정체가 되겠고요. 예를 들게 되면은 I am a student 또는 I am crazy 이럴 때 I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I가 crazy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나오는 거죠. 이때 student와 crazy 이 자리가 바로 보어라는 겁니다. 보어. 자, 목적어는 반면에 어떤 행위 또는 전치사의 대상물입니다. 즉 목적어는 두 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치사의 목적어는 조금 논외로 보고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의 대상물이다 하는데 즉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어나 목적어를 늘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난 영어가 싫어 이럴 때 나는 싫어한다. 이건 눈에 보이는 행위는 아니지만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비물리적 행위가 되겠죠. 뭐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들은. 자, 이때 그 대상물이 뭐였습니까? 영어죠. 그 영어가 바로 목적어인 겁니다. I hate English. 나는 영어가 싫다. 그러면은 hate라고 하는 그 비물리적 행위의 대상물이 English.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I go to school 이렇게 했을 때 to 어디로 이런 말 하죠. 이 물결 표시에 들어갈 단어가 학교였죠. 학교. 이런 것 또한 목적어라 그럽니다. 자, 보어 목적어.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로 또 분리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틀. 자, 이것 또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거를 내가 지우지 않을 테니까 인쇄물에다가 적어 볼 수도 있겠죠. 자, 6번 문제로 돌아와서 이 문장에서는 나는 살 것이다. 그럼 산다라고 하는 그 행위의 목적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즉,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단 나는 살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미래죠. I will 산다. buy. 뭘 산다? 집을 산다. house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형성되어 있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멋진 정원을 가진 이 집에 대한 설명이 멋진 정원을 가졌다가 되겠네요. 그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다. have 뭐를? 멋진 정원을 a nice garden을 원래라면은 그 하우스가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멋진 정원을 가진 집이라고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무얼로? 관계대명사로. 집이었으니까는 which가 될 수 있겠죠. 또는 that도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I will buy a house which 또는 that have a nice garden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이 have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주어가 누구였느냐? house였죠.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have는 당연히 has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런 거 틀리게 되면 억울합니다. 그 다음 7번 나는 좋은 향이 나는 꽃들을 기를 것이다. 나는 기를 것이다. I will 기른다. 보통 식물 같은 거 기를 때는 grow라고 씁니다. grow 무엇을? 꽃들을 flowers를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거였었죠. 어떤 grow라고 하는 그 행위의 대상물. 그런 다음에 이 꽃에 대한 설명이 좋은 향이 난다. 어떠어떠한 향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smell. 그런 다음에 smell nice. 좋은 향이 난다는 거죠. 이거 6번이랑 다르게 아예 두 문장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 꽃들은 좋은 향이 난다. They라고 합시다. 꽃들이니까. They smell nice.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걸 여기서 they와 flower를 중복시켜가지고 삽입될 문장에 이거를 떼고
관계대명사인 which로 바꿔 쓸 수 있음을 이제는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 smell은 모양이 S 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flowers는 복수였기 때문에 단수형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8번 내 가방을 훔친 도둑이 체포되었다. 이거는 내 가방을 훔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도둑을 꾸미고 있는 거죠. 즉 도둑이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장의 기본 뼈대가 되겠습니다. 도둑, the thief. 도둑이 체포되었다. 내 가방을 훔친 도둑이니까 이 도둑이 먼저 수식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내 가방을 훔쳤다 그러니까는 훔치다. 사람이니까 후가 되겠죠. 훔치다. 스틸 나와있죠. 근데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체포되다가 아니라 체포되었다. 과거형. 그러니까는 이 스틸이란 단어도 과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틸의 과거형은 스톨입니다. 스톨 뭘? my bag을.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 가방을 훔쳤던 도둑이 이제 이 기준 문장의 주어의 동사가 나올 차례죠. 체포되었다. 체포를 하다라고 하는 것은 arrest라고 나와 있는데 되었다는 과거가 되겠죠. 도둑이 뭘 잡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니까는 자 잡힌다. 우리 이런 거를 수동태라 그럽니다. 수동태 행동을 받는 쪽.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e 플러스 pp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비동사는 과거에 맞춰가지고 was pp 형태는 arrested가 되겠네요. arrest라고 하는 그 동사의 과거 분사 pp 형태는 arrested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the thief who stole my bag was arrested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나는 그를 잡은 경찰관에게 감사했다. 나는 감사했다가 이 문장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했다. I thank. thank you 할 때 그 thanked. 과거니까 thanked. 누구에게? 우리가 보통 thank you라고 하죠. 너에게 감사하단 말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 경찰관에게니까 you 빼고 you 말고 the police officer가 되겠습니다. police officer. 그런 다음에 이 경찰관에 대한 설명이 그를 잡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후가 이어지겠고 잡았다. caught. catch의 과거형입니다. 누구를? 그를. 앞에 나왔던 도둑놈이 되겠죠. 그 다음 10번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읽어보니까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가 이 문장의 기본 뼈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don't want가 되겠죠. 부정문이니까 don't가 들어가가지고 don't want. 근데 뭘 원하지 않습니까? 목적어가 일하다가 되겠죠. 목적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명사만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동사적인 의미가 목적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사가 목적어로 나오려면 그 동사의 모양을 명사처럼 바꿔줘야 되겠죠.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다. 그럼 딱 두 갈래밖에 없는 거죠. 동명사 그리고 to 플러스 동사의 명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팁은 want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획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to 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행동지향적인 부분에 씁니다.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to가 계획 중심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want, 원한다. 앞으로 하게 될 것을 원한다. 이거기 때문에 work라고 하는 말을 to로 이어줍니다. work가 일하다. to를 붙여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원하지 않는다가 되겠지만 자, 사람들은 일하길 원치 않습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with 누구와 a person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장의 기본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가 나오겠죠. 자, 근데 리피트를 그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대명사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10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who를 왜 붙여야 되고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설명하게 되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겠죠. 자, 당연히 who가 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영상을. 아니면 저한테 또 막 물어보고 해야 돼요. who 반복한다. repeat. 이 repeat에는 자, s가 붙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왜? 선행사가 person이라고 하는 단수였기 때문에 단수형 동사는 s를 붙이는 거죠. repeat 어떤 걸 반복한다? the same mistake. 자,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완전하게 한 문장이 된 이거를 두 문장으로 한번 쪼개보는 거 마지막으로 연습해 볼게요. 10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People don't want to work with a person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은 자 이제 말할 수 있겠죠. A person repeats the 같은 실수가 되겠죠. 오케이. 하기 전에 8번 가지고 한번 더 해볼게요. 8번은 조금 이게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제 쉽습니다. 첫 번째 기준 문장은 The thief was arrested가 되겠죠. The thief was arrested.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The thief stole my bag 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주지는 않고 입으로 말했는데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다 알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이번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은 그 문법 페이지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암컷 원숭이들을 볼지도 모릅니다. You 볼지도 모른다. May 본다. See 뭐를 암컷 원숭이들. Female monkeys. 그리고 이 monkeys에 대한 설명으로 동물이니까는 위치가 나오겠죠. 뭐 하고 있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은 우리가 뭐 현재 진행형 또는 과거 진행형 be 플러스 ing를 적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볼지도 모른다 이런 거니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동사를 is로 쓰겠죠. 하지만 monkey에 쓰였기 때문에 is의 복수형인 are 하고 있는, teaching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쭉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과학자들은 실험을 했다. 그 과학자들은 까마귀들을 연구하는 중이었다. 그러면 주어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 별 3개에 해당했었던 과학자들. 이런 다음에 바로 과학자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사람이니까 who. 연구를 하는 중이었다. 과거이면서도 진행형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과거 진행형 be 플러스 ing에서 과학자들은 복수니까는 그리고 과거니까 were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were 연구 중이었다. studying 무엇을? 까마귀들을 crows. 자, 이까지가 이 과학자들은 연구 중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실험을 했다. 우리가 뭐를 하다라고 하는 말은 do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do. 근데 과거니까는 당연히 did가 나오겠죠. did 무엇을? 실험을. 밑에 나와 있는 experiment처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집어넣었네요. 지금 이 부분은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나오는 if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쪽에 나올 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퍼에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 부분까지 듣느라고 고생했고 웬만하면은 설명이 알고 있는 설명들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계속 듣고 너무 지겨워가지고 눈 감고도 이거를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어가 될 때까지 들어보고 연습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단순히 시험을 대비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돈 내고 배우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